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물리학 및 치료 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6강을 7강이라고 하고 5강을 6강이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정정 글을 올리긴 했는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7강입니다. 7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 강의에서 조금 오매 법칙이랑 그 공식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오매 공식이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오매 공식 설명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옴은 우리가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인데요. 게오르그 시몬 옴이라고 하는 전기 물리학자의 그 이름에서 나온 그런 저항의 법칙이죠. 옴. 저항의 단위로 쓰죠. 옴이. 그리고 우리 옴의 공식은 이 전 시간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금속 도체 내에 흐르는 전류 I가 도선의 양 끝에 가해준 전이차, 즉 전압 V에 비례한다라는 그러한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전압의 공식과 저항의 공식이 이렇게 파생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그 I는 R분의 V 이 공식은 잘 알겠는데 여기에서 V는 IR, R은 I분의 V 이렇게 변환하는 그 공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환해서 넣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물리를 안 배운 학생들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매 공식은 이렇게 원형 속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는 이러한 그 공식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변환해서 이렇게 쓸 때 이해하기 쉽게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내는데요. 여러분이 이 문양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는 R분의 V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전류를 알고 싶다. 오매 공식을 좀 몰라도 이 왼쪽에 있는 원형 그림 안에 있는 이 문양의 속에 있는 문자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는 R분의 V라고 했었죠. 오매 공식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I는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 이 문양 그대로 이렇게 여기다 써보세요.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전류 지금 I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공식이. 근데 여기에 동일한 I는 지우게 되는 거죠. 지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일한 이거를 지금 전류를 묻고 있으니까 여기 동일한 I를 지우고 나면 R분의 V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압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V는 IR 뭐 이렇게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자, 여기 그대로 분모 쓰고 그대로 분자 쓰세요. 분자 쓰고 그 중에서 지금 전압을 물어보잖아요. 전압 V하고 같은 거는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V를 지우게 되면 남는 것은 분자가 사라지니까 일단 그래서 V는 IR 이렇게 공식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V를 물어볼 때도 우리가 쉽게 V는 IR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저항을 우리가 또 모를 때 저항의 공식으로 변환해서 알려고 할 때 이 왼쪽에 있는 도식을 응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또 여기도 분모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R은 분모 IR 쓰고 분자에다
이 도식에 있던 V를 그대로 분자의 위치에다 쓰는 거예요. 쓰는데 지금 저항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항 R과 똑같은 거는 지우는 거죠. 지우면은 결국에는 R은 I분의 V가 이렇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오메 공식, 이 공식을 우리가 세 개로 이렇게 파생되는 그런 모든 각각의 공식들을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 도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력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또 전력이라는 거, 일렉트릭 파워도 우리가 P는 VI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도식을 또 여기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삼각형으로 하든 뭐 원형 도식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여기도 지금 위치만 도식에서 그 각각의 기호가 쓰여져 있는 위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분모 밑에 두 분모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곱하기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그래도 P는 VI 이렇게 외웠으니까 이렇게 뭐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분모 자리에 VI가 들어가고 분자 자리에 P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P는 VI인데 예를 들자면 전압으로 공식을 파생해서 이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전류로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때 이렇게 도식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쉽게 변환할 수가 있겠죠. 방금 오메 공식에서 변환했듯이 예를 들자면 전류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I는 V분의 P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분모에 I가 물어보는 전류와 똑같은 기호에 있으니까 이거를 지우게 되면 I는 I 이꼬르 V분의 P가 되겠죠. 뭐 이렇게 오메 공식에서 방금 다루었던 그러한 공식 변환의 룰에 따라서 이렇게 대입해서 하게 되면 전력도 마찬가지로 쉽게 변환이 되게 되니까 여러분이 물리를 어렵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한 이러한 그 도식 암기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환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 응용 또는 활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번 주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전극이 크기가 작을수록 전류 밀도, 즉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류 밀도는 J는 S분의 I 해서 단위 면적분의 전류 세기가 된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전류 선속이 지나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전류 밀도가 되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전력량하고 전력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력은 일렉트릭 파워, 전력량은 일렉트릭 에너지 해가지고 기호는 W, 단위는 줄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력량을 이 2로 쓰기도 합니다. 조금 헷갈리죠. 왜냐하면 만약에 전력을 이제 죄송합니다. 일렉트릭 에너지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로도 표기를 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은 W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와트죠. 와트의 약자. 그래서 와트로 쓰기도 하고 이 에너지의 약자인 E로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 W는 PT인데 즉 앞에 나왔던 이 전력에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그래서 PT죠. 시간만 곱해주면 이게 전력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이 호수에서 나올 때 그 물줄기의 세기 이게 이제 전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바켓스에 받아진 그 양이 전류가 하는 일의 양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의미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이렇게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굳이 왜 이를 얘기를 했냐면 뒤에 이제 열량 부분에서 우리 주울열 있잖아요. 그 주울열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정리했듯이 이렇게 호스에다가 물을 주입을 하게 되면 그 주입할 때 물의 압력이 전압이 되고 그 실제 들어가는 물이 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호스 벽에 부딪힐 때 꺾어진 그런 그 변곡점에서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호스 내벽에 그게 이제 저항으로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 호스에서 나오는 물의 물줄기의 강도 이게 이제 전력 그 다음에 이 바켓스에 받아져 있는 그 물의 양이 전력량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보충사항과 함께 더 추가적으로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다뤄야 할 내용은 이제 전기장이 있는데 먼저 이제 전기장을 보게 되면 전하 Q가 있을 때 그 주위에 다른 Q 다시가 위치하게 되면 전하 Q 다시는 전하 Q에 영향을 미쳐 쿨롱의 법칙에 따른 전기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즉 어떤 공간에 전하를 가져가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전하를 공간에다 두게 되면 일정한 어떤 그 공간 거리만큼 그 전하가 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 있을 때는 뭐 일정한 거리에 공간에 영향을 주겠지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호적으로 뭐 끌어당긴다든지 아니면 밀어낸다든지 뭐 그렇게 힘에 상호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자, 그렇게 상호적으로 주는 그런 힘의 영향성을 계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쿨롱의 법칙을 활용을 하는데 이 쿨롱의 법칙은 F는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쓰게 됩니다. 물론 앞에 이제 비례상수를 곱하기는 하는데 자, 이것은 상수값이니까 공식에 넣는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상수값은 주어지는 거니까요. 일단 주어진 값이 아닌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값들은 거리 그 다음에 Q1의 전하량 Q2의 전하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쿨롱의 법칙 두 전하 사이에 미치는 힘의 크기 F는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 두 전하 Q1과 Q2 사이에 미치는 힘, 전기력은 두 전하의 전기량 곱에 비례하고 분자 위치니까 비례겠죠. 그 다음에 이들 사이의 거리, 즉 R이겠죠. 그 R 제곱에 반비례한다. 분모니까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F는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쓴다. 프랑스 물리학자 쿨롱이 이렇게 제시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쿨롱의 법칙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 선이 있는데 전기력 선은 자,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는 그러한 전기력 선 속의 형태를 갖는다. 자, 그래서 중간에 뭐 서로 교차하지 않고 그다음에 끊어지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전기장의 세기가 세려면 이 전하에서 뻗어져서 나오는 전기력 선속이라고도 하고 전기력 선의 수가 많아야 되겠죠.
밀집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 또는 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양전하일 경우 자석으로 말하면 N극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전하는. 그 다음에 음전하일 경우에는 자석으로 말하자면 S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뒤쪽에 자석 그 색깔을 거꾸로 해놨네요. N극을 우리가 이왕이면은 빨간색으로 해야 맞다. 빨간색으로 하는 게 맞고 S극을 파란색으로 해야 맞다. 위에 글자는 그렇게 해놓고 밑에 영문 약어를 거꾸로 해놨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석으로 보면은 N극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S극이 청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N극이 우리가 그 전기력 선이 나오는 또는 자기력 선이 나오는 플러스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자석의 청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전하로 말하자면 음전하로 볼 수가 있겠죠. 음전하. 그리고 그 전기력 선이 들어가는 부분 또는 뭐 자석으로 말하자면 자기력 선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전기력 선은 갖고 있다. 뭐 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석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 선의 성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즉, 양전기에서 나오고 음전기로 들어간다. 방금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전기력 선 위에 한 점에서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 된다. 그러니까 전기력 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딱 정하고 거기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그 접선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된다. 뭐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임의의 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접선 표시를 이렇게 해놨죠. 접선. 그래서 그 접선이 향하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힘이 약해져서 미치질 않아서 이렇게 도달할 수는 없긴 한데 중간에 뭐 끊어진다든지 교차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 선의 그 밀도, 이 선이죠. 양전하에서 나오는 이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장의 세기는 세다. 또는 전기장의 밀도가 높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이 나오는데 자기장, 아까 전기장은 전하가 공간에서 전하가 주변에 미치는 자신의 힘의 범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공간에서 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가 자신의 힘을 이렇게 그 힘의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필드,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기장의 금속을 당기는 성질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고 그 자성을 지닌 물체를 우리는 자석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고 보통 이 자석의 한쪽 끝은 N극 또한 또 다른 끝은 S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N극과 S극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N극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력 선 또는 자기력 선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S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극.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더 여러분들이 시한성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력. 자기력에는 잡아 당기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힘도 있죠. 자, 그래서 N극과 S극.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갑자기 급습했습니다. 자, 같은 극 길이는 서로 잡아 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력이라고 하죠. 인력. 우리가 만유인력 할 때 그 인력이죠. 척력은 배척하다 할 때 척자죠. 밀어낸다. 같은 극 길이는 서로 밀어내죠. N극과 N극, S극과 S극. 자, 그래서 자기력에는 척력과 인력이 있다. 자, 세 번째 자기장. 자석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석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해도 되고, 자석의 힘이 미치는 범위. 자,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침의 N극이 향하는 방향으로 정하기 때문에 N극에서 S극으로 향한다고 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N극이 플러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S극은 마이너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장의 힘의 세기를 구하려고 하는 공식이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힘을 구하는 공식에서는 기호는 B라고 씁니다. B라고 쓰고, 자, B는 비례상수 K 곱하기 R분의 I다. 즉,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 세기에 비례하고 그 도선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한다. 왜 이제 도선이라고 나왔냐면 자석이라고 이제 나오지 않고 도선으로 나왔냐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 법칙에서 우리 배웠지만 또 그다음에 웨르스테드의 그런 그 전자기 유도 법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웨르스테드의 발견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는 반드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도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자석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석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어떤 한 점, 그 점에서의 자기장이 얼마큼의 크기인지 내가 구하겠다 힘을. 그러면 B는 R분의 I니까 그 자석으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때요? 그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약해지면 반비례의 관계니까 분모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비례하니까 분자로 올라가고 떨어져 있는 그 거리는 반비례하니까, 즉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장의 힘의 세기는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비례이기 때문에 분모로 내려가고, 그래서 B는 R분의 I다. 단 앞에 비례 상수값 K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K는 상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 선이 이제 나오네요. 자기력 선. 뭐 계속 비슷한 개념이에요. 지금 보면 뭐 자석에서도 뭐 이게 이제 뭐 전하냐 자기냐에 따라서 뭐 지금 개념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지. 결국에는 N극이 플러스라는 것만 알면 우리가 헛갈릴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아까 나온 모든 내용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력 선 속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극끼리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과 동시에 N극에서 나온 자기력 선 속이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나오고 보여주고 있고,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반발하는 자기력 선 속이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이 나오죠. 말굽자석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U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옆에서는 이렇게 수직 하강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자기력 선속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극의 끝 부분에서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자기력 선속이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데 그 자기장의 값은 뭐 다 똑같아요. 이 전에서 이미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B는 R분의 I 나왔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원형 도선이라고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형 도선도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직선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르 오른손 법칙으로 이미 배웠잖아요. 그쵸? 이렇게 무슨 뭐 전선을 손에 쥐고 이렇게 엄지를 세우면 엄지가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고 손가락 4개가 회전하는 방향이 즉 여기 그림상에서는 여러분들 반시계 방향이죠. 이게 이제 자기장이 형성되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자, 원형도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보게 되면 원형도선 말이 원형도선이지 뭐 이렇게 이 점에서 뭐 이렇게 각각 점 임의의 점을 이렇게 정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구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뿐이지 결국에는 직선도선이나 원형도선이나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치와 원리는 똑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형도선에서도 그 자기장이 세기를 구하는 공식은 똑같다. 자, 단위는 테슬라예요. 아까 앞에서 이 테슬라라는 말을 써놓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기호만 썼지 단위는 테슬라다. 뭐 이걸 안 썼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는 양승훈 교수님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조금 더 틀린 내용이 없도록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7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8강에서 다시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자기 유도 법칙, 우리 패러데이와 에르스텟에 의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강되어졌던 이런 전자기 유도 법칙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르이호프 법칙 그 다음에 맥스웰의 전자기파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전류의 3대 작용 뭐 이런 내용으로 천천히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우면 듣고 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